근데 내가 이제 나는 빔이 있는 걸 선호하는 게 이게 문제 쓰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봅시다. 다시 지금 우리 10번에 이걸 풀고 있는데 시원한 것까지는 바로 써볼게.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8은 0 여기까지 이제 왔고 마이너스 8은 0이네. 아까 선생님이 이제 산술기하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뜬금없잖아. 무조건 문제에서 힌트를 줘. 무조건 힌트를 주거든. 산술기하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가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이게 이제 기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평균이거든. 길이에 대한 평균이라서 양수여야만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힌트다라는 거야. 양수다라는 힌트를 줘. 그러니까 양수다라는 힌트 혹은 뭐가 뭐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문제에서 야 제발 산술기하 써서 풀어줘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딱 하나, 딱 한 파트에서는 이 힌트를 주지 않아. 그게 뭐냐면 지수야. 지수는 절대 힌트를 주지 않아. 왜? 지수는 뭐보다 커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되지. 왜 그렇게 되니? 왜 그렇게 돼?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A의 X제곱을 생각을 할 건데 얘를 실수로 확장을 시키잖아. 실수로 확장을 시켜. 그럼 마이너스 3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니? 마이너스 3의 4분의 1제곱? 이게 왜 안 될까?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 3은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양수로 바뀌지.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살지. 어떻게 약속했어? 음수일 때는 짝수랑 홀수일 때로 나눠. 짝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남아. 왜지? 왜야? 지수가 곱한 개수잖아. 개수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짝수번 곱하면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홀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남는다. 이거 왜 정의 못하니? 짝수인지 홀수인지 정의할 수가 없지. 짝수 홀수는 어디서만 정의돼? 자연수에서만 정의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수를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시키는 순간 음수는 못 쓰는 거라고. 결정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 양수만 쓰겠다고. 지수를 실수로 확장시키는 순간 A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 숨어있는 로그의 진수 조건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 로그의 진수 조건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양수만 써야 되니까 당연히 결과값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에서 보통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아예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다시 우리는 3의 a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t라고 치환했는데 이렇게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도 뭐보다 커?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뭘 빨리 생각해야 된다? 산술기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3의 우리 뭐 다 잘 하겠지만 3의 마이너스 a제곱은 2 루트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가 생기는 거지. 얘가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하고 풀길 바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풀면 t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3의 a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27의 a제곱 플러스 27 마이너스 a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으로 잘 풀 수 있겠지. 이것도 한 번만 써볼게. 한 번만 내가.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어.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데 나는 웬만하면 변형식 쓰지 말라 그래. 굳이 변형식까지 두 개를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곱셈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 요놈의 세제곱은 3의 a제곱의 세제곱. 그럼 바로 쓸까? 27a제곱이라고. 3에 둘이 곱한 거에 둘이 더한 거. 나는 이렇게 하나만 기억을 하라고 하거든. 이걸 괜히 이거 넘겨가지고 27의 a제곱 더하기 27의 마이너스 a제곱은 요놈의 세제곱에서 이거를 뺀 거다라고 바로바로 쓰는 애들이 있어. 변형식을. 그럼 꼭 어설프게 빼기는 또 거꾸로 써가지고 틀리더라고 부호를. 그러니까 하나만 쓰자라는 거야. 이게 4니까 64는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더하기 12 이렇게 쓰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52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자꾸 실수해서 틀린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면 실수할 건덕지를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11번 뭐 그냥 간단 계산 문제니까 빨리 봅시다. 대입해서 풀면 되지. 11번 보면 지금 MA-MB가 이게 성립한다 그랬어. 4.8인 별에서 1.3인 별의 등급을 빼면 이게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5의 로그의 LB분의 LA인데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면 LB가 KL이고 얘가 L인 거네. 이게 성립하겠네. 이거 그냥 풀면 되는 거지. 그럼 LL 약분돼서 이렇게 사라질 거고 이것도 막 이상한 짓 하지 마. 나 그냥 담백하게 풀 거야. 담백하게 풀겠다고. 그럼 얘 그냥 마이너스 3.5지. 마이너스 3.5. 여기 마이너스 2.5가 있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5로 나눌게. 아니 여기 우선 안 건들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요 놈이 2.5분의 3.5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또 막 마이너스 빼고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풀자. 여기 10 숨어 있으니까 k분의 1이 10에 2.5분의 3.5 5분의 7인가? 5분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이제 바꿔도 되지. 뭐 너무 급하게 바꿀 필요 없잖아. 이 답이겠네. 그 다음에 12번. 풍속이 이렇게 된대. VA, VP래. VB분의 VA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식을 써봅시다. VA는 지금 태풍의 중심기압이 900일 때니까 4.86에서 1010 빼기 900? 요거의 P제곱? 이렇게 될 거고 VB는 4.86에서 1010 빼기 960 이렇게 되겠다. 근데 VB분의 VA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우선 나눠볼까?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럼 VB분의 VA는 여기가 없어지고 얘가 뭐냐면 지금 110의 P제곱이니 110의 아이고 괄호를 쓸 필요 없지. 110의 P제곱 나누기 50의 P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 곱하기로 쓸까? 이렇게. 그럼 우리 지수가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쓸까? 지수가 같으니까 뭐 할 수 있니? 묶을 수 있는 거 맞니? 이것도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어. 걱정이 없어. 잘하는 친구들은 걱정이 없는데 이것도 이런 것쯤은 좀 생각하고 가자라는 거야. 우리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 있으면 이게 뭐가 돼야 돼? A 곱하기 B의 M제곱이 돼야 돼. 이게 잘 안 보이거든?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야. A 곱하기 B의 M제곱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 된다라고 보통 가르쳐.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있거든. 얘가 이게 돼. 지수를 분배하면 돼라고 가르쳐. 근데 이게 답답한 거야. 선생님이 내가 일부러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이렇게 잘 엿듣거든. 잘 엿듣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보는데 이 교과서에도 보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얘가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 그거 등호잖아. 같다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문제를 풀 때 더 중요한 건 이거거든.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지수는 밑이 같을 때만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밑이 달라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이거야. 지수가 밑이 달라도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수가 같을 때야. 그러니까 등호는 같다라는 거지. 되면 이것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지수를 묶어내는 게 더 중요할 거야. 이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친구들이야.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뭐라는 게 체크가 돼야 돼? P제곱으로 묶어서 이게 보이지 않고서야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 이게 빨리 보여야겠지. 그래서 VB분의 VA를 풀 건데 문제를 잘 봤더니 로그 1.1의 값을 줬거든. 1.1. 로그 1.1의 값을 줬으니까 요 110을 써먹지 않고서 또 문제를 풀 수가 없겠네. 이거를 약분해서 풀면 5분의 11로 풀면 뭐 5분의 11로 풀어도 그러니까 5분의 11로 풀었을 때도 이거를 5분의 11을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로 써도 되지 않나? 로그 2도 줬으니까 사실 뭐 뭘로도 풀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VB분의 VA는 P 로그에 바로 쓰자.
로그 11에서 5 뺀 거지.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로그 1.1의 값을 줬으니까 1 더하기 로그 1.1이잖아. 그래서 1 더하기 0.414? 아니 0.0414네. 1.0414라고 쓸게.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3010으로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되니까 중심 여기가 P가 아니라 도와주지 않아. 이게 아주 외로운 곳이라고. 아주 외로운 곳이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지? 아마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가 0.1712가 나올 거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로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로그 A랑 로그 B가 같으면 A랑 B랑 같아야 되지. 이 너네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되게 대단한 거거든. 함수 값이 같으면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야? 1대1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되게 유용한 거라고. 되게 유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계산하지. 내가 VB분의 VA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로그 VB분의 VA를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로그에 어떤 놈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얘랑 얘가 같겠지라는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상용 로그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다 해놓고 계산해놓고 여기서 다 못 찾는다고 애들이. 이렇게 해놓고 답을 못 찾아. 나는 VB분의 VA를 찾고 싶으니까 로그 값이 얘가 되는 걸 찾으면 될 거고, 그게 지금 문제에서 1.48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얘가 1.48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VB분의 VA가 1.483이 될 거다. 그래서 상용 로그 계산하는 것만 끝까지 잘해보면 될 거고, 13번 하나만 볼게. 하나만. 내가 이거는 왜 하고 싶냐면 우리 점근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점근선이라는 이 한자 단어가 내가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 y는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제곱에서 다음과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y는 3이 점근선이고 얘 점근선의 방정식이고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0,5를 지나고 있어. 지금 13번, 14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하나로만 처리를 해보자고. 점근선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 점근선 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배웠을 거야. 잘못 배운 거라고. 잘못 배운 거라고. 지금 한자 시간이냐고. 왜 한자 뜻풀이를 가르쳐. 그 점근선이라는 거, 이 이름 자체가 사실 잘못됐어.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건데, 점근선은 결국 뭐냐면 될 수 없는 값이야. 점점 다가가는 건 맞아. 근데 사실 점점 다가가는 식으로 가르칠 거면 극한을 앞으로 뺐어야지. 극한이라는 과정을 수원 앞으로 빼든지. 그러고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쓰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점근선은 될 수 없는 값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값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값. 로그에서는 그럼 점근선이 뭘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거 뭐야? 지수가 0이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니? 점근선 뭐야? 얘가 0일 때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점근선 얘기 나오자마자 고민 없이 b가 3이 나와야 돼. 이게 유리함수에서도 그렇게 배우지 않니? 점근선 어떻게 돼? x는 0, y는 1분의 2야. 될 수 없는 값. 유리함수에서 절대 될 수 없는 값 뭐야? 분모가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x-1이 0인 거. 그래서 x는 1이라고 정확하게 나온다고. x는 1. 또 y가 절대 될 수 없는 값. 값이잖아. 상수거든. x는 극한을 배운 친구들이 있으면 한 번만 설명을 할게.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변화인 상태를 지칭하는 거야.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상태라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개수비 1분의 2가 나온다. 나도 이거 개수비로 가르치거든. 개수비. 1분의 2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값이야, y가. 그게 점근선이 되는 거라고. 그럼 지수는 뭐다? 지수는 절대 될 수 없는 값?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일 때가 무조건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럼 로그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완벽하게 방정식이 나오니? y는 b라고 형태까지 완벽하게 나오잖아. 맞아?
b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y는 b라고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럼 로그는? 로그 함수는 점근선 뭐야? 로그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거. 진수가 0일 때라고. 진수가 0일 때야. 봐봐. 이거 지금 하나 앞에 스포 한번 해봅시다. 지금 18번 봐봐. x-a고. 이거 점근선의 방식 빨리 찾아봐. 뭐라고? 절대 될 수 없는 거? 이게 0이라니까? 점근선의 방식 뭐 나와? 형태까지 완벽하게 나온다고. 이게 정이니까 당연히 나오지 정확하게. 이게 또 보자마자 점근선이 직선이 x는 3이라고 했으니까 a 3 그냥 보자마자 나왔어야 되는 거지. 보자마자 나왔어야 돼.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b 고민하지 말고 b 3 나와야 되는 거고 0 집어넣어서 5 나와야 되니까 a는 1 이렇게 바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좀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 지수로그를 나랑 하지 않았잖아. 지수로그를 나랑 하지 않았어서 한번 좀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고. 15번 봅시다. 15번. 항상 길이 얘기가 나오면 좌표만 잘 찍으면 될 거거든. 좌표만 잘 찍으면 될 거야. 지금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y는 4가 있고 이렇게 y는 8이 있어. 8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 함수는 안 그릴게. a는 지금 얘가 y는 ax 위의 점이고 b랑 c는 bx 위의 점이고 d는 cx 위의 점이야.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됐다. 근데 정사각형일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해달래.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보자마자 뭐부터 체크가 됐어야 되니? 요 길이가 4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다부터 빨리 체크가 됐어야 됐다. 그리고 우리가 좌표 설정을 할 때도 좌표 설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x좌표를 베이스 삼아가지고 좌표 설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 놈의 x좌표를 k라고 놔볼게. k라고 놔볼게. 그럼 BD의 x좌표 뭐라고 놓을 거야? 빨리 뭘로 놔야 돼? 요 길이가 4라는 거 써야 되는 거죠. 요즘 정사각형이잖아. 요 길이 4니까 문자 2개 쓰는 게 아니라 k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k 플러스 4라고 써줘야 될 거야. 항상 문자의 개수 줄여놓고 가자고. 이렇게 놓고 갈 거라고. 왜 모든 점이 좌표가 설정이 되겠네. a는 얘부터 a는 얘는 a의 k제곱 콤마 8 이렇게 나올 거고. c의 좌표는 bk 아니 뭐하니? 아니 뭐하는 거야? k 콤마 이 함수를 안 써보니까 이게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될 거고 k 콤마 b의 k제곱 이렇게 될 거고 d의 좌표는 k 플러스 4 콤마 c의 k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k 플러스 4 콤마 b의 k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알 수 있는 게 요 둘은 y좌표가 8이 될 거고 요 둘은 어디 갔어? 요 둘은 y좌표가 4가 되겠다. 그래서 한 번만 써봅시다. 자, a의 k제곱하고 b의 k 플러스 4제곱은 8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b의 k제곱하고 c의 k 플러스 4제곱은 4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제 관계식 하나 이용해가지고 값을 구해야 될 텐데 b에 대한 지금 관계식이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써먹자라는 거지. 지금 b의 k 플러스 4제곱이 8인데 얘가 8인데 얘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지수의 합은 지수끼리의 곱이니까 b의 k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뭐 알고 있어? b의 k제곱이 4라는 거. 얘가 4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약분하면 b의 4제곱이 2가 나오겠다. 그래서 b는 2의 4분의 1제곱으로 계산이 되겠네. 그럼 b가 2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k 값도 구할 수 있겠다. 2의 4분의 1제곱에 k제곱이 4, 2의 제곱이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4분의 k가 2랑 똑같아야 되니까 k는 얼마가 나오겠다? 8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k가 8이니까 8이고 여기 8이니까 a의 8제곱이 2의 세제곱이라서 a도 구해질 거고 쓴 김에 그냥 쓰고 가자. a의 8제곱이
2의 세제곱.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지수의 양변에 액션을 취할 수 있어. 등식의 양변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같은 거듭 제곱. 그러니까 양변 지수를 8로 나누면 정확히 얘기하면 8분의 1 제곱을 해주면 a는 2의 8분의 3 제곱. 이게 우리 새로 배운 스킬인 거야. 지수함수를 배우면서 양변에 지수함수 넣을 수 있다고. c의 12제곱이 2의 제곱이다. 굉장한 무기를 배운 거야. 등식이 양변에 할 수 있는 액션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P 분의 Q가 P 더하기 Q가 43 나는 나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16번 이거는 넘어갈게. 16번은 정의되도록 하는 거니까. 아니 16번은 그러니까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지. 16번은 제발 시험 때 밑에 조건이 0보다 크다랑 밑이 1이 아니다. 요거 하나만 잘 집어넣읍시다. 1 아니다 빼먹어가지고 틀린 애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 다음 17번. 자, 1이 아닌 세양수 이것도 한번 잘 볼게. 얘도 뭐 잘 풀 거야. 잘 풀 건데 이상하게 계산하는 친구들 내가 또 많이 봐가지고 한 번만 보고 로그 C. 이게 사실 이게 어디 있던 문제? 이게 모의고사 기출인데 종종 여기저기 문제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요거 우리 학원 교재에도 있던 문제였던 기억하니? 학원 교재에도 있던 문제랑 한번 좀 잘 볼게. B 곱하기 C의 값이 3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달라 했어. 300 이하. B 곱하기 C가 300 이하가 되는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이게 모의고사 문제니까 선생님이 가끔 풀이를 하는 문제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니? 선생님 항상 문제 풀기 전에 구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잘 째려보고 갔으면 좋겠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지금 뭐냐면 A의 합이거든. 그러니까 난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나오길 바래? A에 대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 맞아? B, C 값 구해놓고 A 값 구하는 것보다는 얘를 A에 대해서 표현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좋겠지. 그 생각은 하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지금 보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인데 세 값 혹은 세 식이 같다라고 하면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는 K로 놓고 시작하는 거. 이건 그냥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세 개가 같다? 무조건 습관적으로 K라고 놓고 갈 거야. 그럼 우리 문자를 다 모든 상황을 K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AB가 K니까 바로 써볼게. 로그 AB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4분의 1 K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4 로그 B의 C가 K니까 로그 B의 C는 뭐가 될 거냐면 54분의 1 K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로그 C의 A는 이것도 그냥 여담인데 내가 마이너스 4분의 K 54분의 K라고 쓰는 거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계속 개수 취급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문자에 개수 취급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거 또 신경 써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렇게 놨어. 그럼 빨리 뭐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이제 우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체인 법칙 빨리 생각해야 된다고. A, B, B, C, C, A야. 너네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제일 먼저 배운 심화 문제가 순환형이거든. 순환형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A, B, B, C 수익이 순환하고 있잖아. 다 곱하면 얼마 돼? 1이지. 그래서 좌변 1이 이거 3개 곱한 거랑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얘가 6의 세제곱 나오나? 이렇게 기억하는데 얘가 1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K가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로그 A의 B가 여기다 쓰고 가자. 얘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2분의 3 나오지. 2분의 3 나오고 이건 필요 없어. BC 관계 필요 없고 CA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A의 2분의 3제곱이 B가 될 거고 C의 마이너스 6제곱이 A가 되겠다. 그럼 C는 A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B 곱하기 C잖아. B 곱하기 C를 표현할 수 있겠네. B 곱하기 C는 A의 2분의 3제곱하고 요 놈을 곱하는 거니까 바로 쓰자.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나오나? 그럼 6분의 9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8, 3분의 4제곱. A의 3분의 4제곱. 얘가 3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A가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A 자연수잖아? A가
세제곱수밖에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지. 항상 선생님 그런 얘기 하거든. 자연수 나오면 멋있게 풀려고 하지 말고 진흙탕 싸움 할 생각 하라고 얘기해. 집어넣는 것보다 빠른 게 어디 있어. 세제곱수 써보고 집어넣어보면 되지 뭐. 2의 세제곱 집어넣어봐. 그럼 2의 4제곱 300보다 작지. 3의 세제곱 집어넣으면 3의 4제곱 300보다 작아. 4의 세제곱 집어넣으면 4의 4제곱 2의 8제곱이니까 300보다 작아. 5의 세제곱은 집어넣으면 5의 4제곱 여기서부터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세제곱수 저거 3개 더하면 답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18번은 아까 선생님이 정근선 같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19번을 봅시다. 19번. 도형을 진짜 잘해야 돼. 도형을 제발 잘해야 우리는 진짜 고득점을 갈 수 있다. 19번 보자마자 답 나오니? 19번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 지금 19번 보면 이거 원래는 그래프가 있는 문제라서 더더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로그 4x 위에 점 a랑 마이너스 로그 4의 x 플러스 1 위에 점 b가 있어. 선생님이 변형 문제에는 일부러 그래프를 넣었거든. 지금 보면 이 기출 문제야. 로그 4의 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4의 x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AB가 있는데 AB가 있어. 여기 A가 있어. 선생님 그림 그냥 대충 그릴게.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점 A의 y좌표가 1이고 얘가 1이고 삼각형 OAB의 넓이를 x축이 2등분한대. 일부러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있어. x축이 넓이를 2등분한대. 넓이를 2등분한대. 보자마자 뭐 보여야 돼? B 얼마야 돼? 이거 안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보자마자 보여야 돼. 얘가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x축에 2등분한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삼각형 밑변이 같은 거 맞아? 요 놈하고 두 개로 쪼개면 밑변이 같다. 둘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높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안 보이면 중학교 도형이 약한 거라고. 연습이 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방학 때 중학교 도형 교과서 사서 풀어야 된다니까. 진짜 풀어야 돼. 이게 바로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야. 요즘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풀면 x 얼마? 이게 3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선생님이 어제부터 강조한, 어제도 내가 되게 강조했잖아. 어제 수업할 때도 중학교 도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면 문제를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들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솔터고 보충학습지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를 꼽으라 그러면 내가 볼 땐 20번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20번. 근데 이거 20번도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몇 년도 문제였더라? 이거 모의고사 문제는 대충 보면 이게 기출인지 아닌지를 알아서 체크를 다 해놨었는데 이런지 까먹었다. 좀 약간 구닥다리 문제긴 해. 이 정도는 그래도 최근인가? 한번 봅시다. 자, fx가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거든. 이 형태가 지저분한 거지. 자, x가 4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따를 거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의 x제곱을 따를 거야. 근데 방정식 로그 fx. 이 지금 식이 그냥 되게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이거 fx. 막상 이것도 별거 없어. 로그에 n 곱하기 n 플러스 10.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원장님한테 나 비밀는 강의실 배정해달라 그랬는데 저기 뺏겨버렸네, 과학 선생님한테. 모의고사 풀이할 때는 문제들이 좀 긴 편이 많잖아. 쓰다가 흐름이 깨져가지고 내가 이제 항상 웬만하면 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빔이 없는 강의실을 수업하는 게 내가 거의 한 8년, 9년 만이다. 봅시다. 이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신경 써야 돼. 방정식의 기본은 무조건 인수분해야. 방정식의 기본은 무조건 인수분해고, 여기서 변수 뭐야?
어제 내가 변수에 대해서 그제 얘기했잖아. 이게 변수야 이게. x가 끼고 있는 게 변수지 뭐. n은 변수 아니라고. 그냥 미지수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x제곱. 그 다음에 요놈. x 더하기 요놈.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왜 굳이 로그 n 곱하기 로그 n 플러스 10을 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찢어지는 거지. 두 로그의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n 마이너스 로그의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 n 플러스 10이지.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로그에 한 번만 이렇게만 써볼게. 로그 fx가 로그 n이랑 같으면 되고 로그 fx가 로그 n 플러스 10이랑 같으면 되니까 결국은 다 해서 풀면 결국은 엄청나게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식이 나오는 거지. 뭐가 나와? fx는 n 또는 n 플러스 10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고 싶대. fx는 n 또는 n 플러스 10이야. 함수니까 빨리 또 보자마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교점 생각해야 돼. 이것도 내가 얘기하면 또 요것만 10분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생략하고 바로 해볼게. 왜 실근이 나오면은 교점의 개수 생각해야 되는지 수직선이 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요거와 요거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고 플러스 하나 더 있잖아. y는 fx랑 y는 n 플러스 10. 요거의 교점. 개수 더한 게 실근의 개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래프 그려야지. y는 fx. 요즘 영역이 쪼개져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절만 살면서 많이 하는 행동이라서 y축은 안 그릴게. 지금 x는 4를 경계로 x가 4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을 따를 거고 x가 4보다 큰 놈을 할 때는 얘를 따를 거야. 잘할 텐데 한 김에 한 번만 얘기해 보면 영역에 따라서 쪼개져 있는 함수 두 개가 나오면 우리 빨리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경계값부터 생각해 볼 거야. 경계값에서 보통 다 붙는 걸 주기 때문에 붙는 것만 잘 쓸 거라고. 여기다가 4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똑같이 16 나오지. 똑같이 16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어. 어쨌든 얘 2의 x제곱 밑 7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럼 왼쪽은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 점을 지날 거야. 밑이 지금 이거 2분의 1 x제곱 이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을 x축 대칭한 놈인데 요렇게 생긴 놈이야. 요렇게 생긴 놈인데 요렇게 생긴 놈인데 점근선이 얼마라고? 얘가 0일 때 y는 30이라고. 그러니까 32에 점근선이 이렇게 있겠지. 32에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지금 y는 fx야. 그럼 y는 fx가 y는 n하고 y는 n 플러스 10의 교점. 내가 이제 요즘 좀 밀고 있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제작을 하니까 나도 변형 문제집 제작을 하니까 밀고 있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 이게 요즘 한 4, 5년 전부터 모의고사에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 이따가도 나올 거야. n하고 n 플러스 10은 얼만큼 떨어져 있니? 10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그럼 봐봐. n이 여기 있고 y는 n이 있고 y는 n 플러스 10이 있다고 쳐봐봐. n이 커지면 점점 같이 올라가고 간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작아지면 점점 같이 작아질 거야. x축으로도 이런 거 많이 볼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y는 n이 이렇게 있어. y는 n이 이렇게 있어. y는 n 플러스 10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그러니까 10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렇게 있으면 교점 총 몇 개야? 그럼 답 되는 거 아니야? 맞는 거지. 이런 거 찾고 싶은 거라고. 이런 거 찾고 싶은 거. 만약에 n이 여기 있고 n 플러스 10이 여기 있어.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값이 딱 보여야 돼. 뭐를 기준으로 나누면 될까가 보여야 된다고. 뭐를 기준으로 나누면 될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도 끝도 없어. 크게만 나누자고. 뭐랑 뭐만 기준 삼고 싶어. 이거 두 개만 기준 삼으면 되겠지. 16, 32만 우선 기준 삼아 보자고. 우선 첫 번째로 n이 16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너네한테 문제를 이거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 해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바뀔 거냐 문제가. 너네가 지금 컨셉을 잡아야 되는 건 그림을 그려서 보겠다라는 거.
여기가 지저분하게 달라져도 그림을 빨리 쉽게 그리는 법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준을 뭘로 나눌 건지. 함수에서 특이한 포인트 두 개밖에 없잖아. 16, 32. 요걸로 나눌 거야. n이 16보다 밑에 있을 때, n이 16하고 32 사이에 있을 때, n이 32보다 클 때, 그리고 거기서 나눠야 되면 또 나누자고. 그때 우선 이렇게만 나눠볼게. 이렇게만 나눠볼게. 이렇게만 나눠보고 나서 만약에 그 뒤에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나누자고. n이 16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너무 낮으면 n하고 n 플러스 10이 너무 낮으면 애초에 교점이 안 나오니까 안 돼. 그럼 최소한 규선아, 최소한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0이 16이면 안 되지. 이건 하나잖아. 요거보다 크기만 하면 돼. n 플러스 10이 16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두 개에서 만나겠다. 그치? 내가 지금 n이 16 전까지만 하니까 이런 무조건 될 거야. 10 넘어가면 n은 6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무조건 된다고. 무조건 된다. 아니 맞지? 6이고 16 무조건 된다고. 그래서 개수는 우리 둘 다 등호 없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하나 더 빼면 되잖아.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n이 만약에 16에서 32 사이라고 생각해봐. n이 16이야. 그럼 n 플러스 10은 26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3개니까 안 돼. n이 16하고 32 사이면 우선 이런 것들 어설프게 되면 무조건 안 돼. 그럼 어떤 거 될 것 같아?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만약에 한 번만 생각해볼게. n 플러스 10이 이 특정한 32를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여기서 교점 무조건 몇 개 나오니? 한 개 나오지. 그럼 밑에서 n 플러스 10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n이 32보다 작을 때만 볼 거잖아. 32보다 작으면 교점이 무조건 몇 개야?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두 개가 될 수가 없겠다. 이 영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두 개가 될 수가 없겠어. 그럼 n이 32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32를 그려봐. 항상 등호일 때만 좀 생각하면 되니까. n이 32면 교점 하나. n 플러스 10은 요거보다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교점 하나지. 이거 무조건 되겠네. n이 32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돼. 이거 무조건 가능한 거야. 근데 n의 범위를 줬겠지? n이 50 이하래. 그럼 32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아. 우리 둘 다 등호 있을 때는 빼고 하나 더 하기로 했어. 19개. 그래서 28개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 싸움이잖아. 내가 너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저런 풀이가 아니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함수값에서 특이한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21번은 빠르게 좀 볼게. 이거 정의야. 내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정의잖아. 자, 단위원 반지름이 그냥 1인 원에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x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인 점을 잡겠다. 이렇게. 그래서 4,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동경 세타는 항상 잘 기억하겠지만 시초선에서 빙글 돌아가지고 지금 이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거지. 그래서 요 점에 이거에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보여달래. 항상 얘가 이 점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인 거지. 근데 그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 y는 마이너스 루트 3x잖아. 기울기가 뭐랑 똑같다고? 그 직선의 탄젠트 값하고 똑같다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라는 거잖아. 아니 사실 이건 특수각이라 값이 바로 나오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 딱 봐도 가파르잖아. 이게 몇 도겠어? 60도겠지. 3분의 파이겠지. 그럼 바로 나오겠네. 1대 2대 루트 3이니까 1대 2대 루트 3 쓰면 코사인 얼마? 코사인 2분의 1이지. 4, 4분면이니까 양수. 사인은 2분의 루트 3인데 4, 4분면이니까 음수. 이렇게. 그래서 답은 아마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을 것 같고 22번 계산이 좀 되게 지저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빠르게 한번 봅시다. 이런 계산 문제들은 내가 뭐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한번 볼게. 22번에서 세타의 범위를 준 건
부호 결정할 때 쓰라는 거지. 부호 결정할 때 쓰라는 거고. 지금 코사인 제곱분의 2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 탄젠트 제곱 8일 때 항상 코사인하고 탄젠트 같이 나오면 혹은 사인 탄젠트 같이 나오면 무조건 탄젠트 바꾸는 거야. 그치? 왜냐면 탄젠트만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 문제 어떻게 바뀌냐면 코사인 제곱분의 2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더해버릴까? 양변에 코사인 제곱 더해버리면 2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곱하면 사인 제곱은 8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서 당황하는 애들 많거든? 우리 빨리 무슨 자신감 가지고 있어야 돼? 사인 코사인에서 그치. 2차항은 무조건 하나로 통일 가능하지.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집어넣으면 9 코사인 제곱은 3, 코사인 제곱은 3, 코사인은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맞지? 3분의 1, 3분의 루트 3. 근데 부호가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되겠네.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 결정되자마자 빨리 뭐 했으면 좋겠다고? 직각삼각형 그렸으면 좋겠다고. 무조건 정의로 할 거라고. 코사인이 3분의 루트 3이야. 뭐라고 설정하면 돼? 3 루트 3 설정하자고. 부호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 얼마야? 루트 6인 거 맞니? 그럼 사인은 얼마? 3분의 루트 6. 근데 부호 2, 4분면이니까 양수. 탄젠트 루트 3분의 루트 6, 루트 2. 부호는 음수. 이렇게 하면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네. 그래서 정의 써줘. 꼭 삼각비 정의 써서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값 쉽게 결정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3번은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문제가 확 이게 지수 만든 선생님하고 삼각함수 문제 선생님 만든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인 게 확실해. 취향도 완전 다르고 문제가 갑자기 또 쉬워졌다가 여기 또 앞에는 기출문제 또 거의 없고 다 문제지에서 갖고 온 문제들이고 얘가 이게 선생님도 문제 연구를 많이 하니까 대충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찾으면 웬만하면 있더라고. 웬만하면 있어.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다 교재 문제집에서 갖고 온 것들인데 y는 n분의 1x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려야 하는가야. 어디까지 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사인하고 코사인은 그래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지금 이제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0에서 1 사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함수가 얼마가 되는? 항상 1이 되는 애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야. 1이 되는 애까지 그림을 그려주면 될 거다. 그럼 지금 n이 1, 2, 3일 때 해봅시다. 이거는 다 해봐야 돼. 사인 파이 x 맞나? 맞지? 해봅시다. 얘 지금 주기 어떻게 되니? 주기. 얘가 2파이일 때니까 주기는 x는 2가 되겠네. 근데 절대값 취할 거니까 우리 사인 절대값 x 정도는 그래프 잘 그릴 줄 아니까 절대값 쉬운 거 바로 해볼게. 지금 주기가 2잖아? 그러면 여기 2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씌웠으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게 1, 2, n 얼마까지 집어넣을 거니? 3까지 집어넣을 거니? 너무 괜히 넓게 그렸네.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n이 1이면 1일 때는 y는 x 1,1 지날 테니까 요게 될 거고 n이 2면 2,1 지날 테니까 요게 될 거고 요게 될 거고 3이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일 때 하나 둘 2일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래서 답은 12개. 서로치 않게 할 수 있고 24, 25번은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우리 정도면 잘 할 거고 26번도 한번 봅시다. 26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어제 한번 얘기했던 거야.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는 그냥 픽스되어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무슨 문제니까 지금 몇 분이니? 12시니? 15분대로 빨리 끝내봅시다. 15분대로. 30분이야? 아유, 그럼 시간 많네. 자, 봅시다. 26번에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선생님이 어제 또 얘기 한번 했었는데 나는 줄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거든. 왜냐면 각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칠판에 풀 때는 너네 흐름 깨질까봐 줄여서 쓰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택해서 쓰는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웬만하면 안 줄이고 썼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실수를 좀 많이 해 아이들이. 각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얘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을 때 우선 통일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볼게.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파이의 짝수니까 얘 그냥 사인 그대로 오겠다. 사인 세타 이렇게 오겠네.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그대로 올 거고.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2,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그래서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사인으로 코사인 통일합시다. 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근데 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게 사인이라서. 아 사인이구나. 어우, 지금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요 놈의 함수를 그려서 요 함수가 항상 y는 k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로 풀자고. k를 놓고 풀자라는 거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y는 4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보겠다. 그럼 얘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 될 거고 추기 방정식 지금 얼마냐면 t는 2분의 1 나오나? 이렇게. 그럼 나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보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싶은데 얘가 y는 k보다 노란색이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된다고? 어제도 얘기했지? 수학 꼴등만 생각하면 된다고. 꼴등만 물어보면 된다고. 그래서 t가 2분의 1일 때 요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 맞나? 아니 마이너스 3 얼마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니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지? 아유, 계산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4. 아니, 4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지?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K 픽스해서 그리면 될 거고 27번 어려운 문제다라기보다는 A값 찾는 것만 잘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 지금 B는 바로 찾을 수 있잖아.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고 쳤을 때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너네 B 찾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 못한다고 말하지 않을게. 기본기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게 A 더하기 B고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연립방정식 풀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함수라는 것 자체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렇게 찢어가지고 위아래가 대칭이잖아. 원래 X축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B만큼 들어 올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자마자 빨리 뭐가 나와야 돼? 센터 값이 B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센터 값이 B다. 그러니까 더해서 2로 나는 2가 여기 센터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2라는 게 그냥 고민 없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 정도 되면 그냥 고민 없이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3 사인에 2분의 파이에 이렇게 식을 또 지저분하게 써놔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이제 A를 찾으면 돼. 그럼 이제 지나는 점을 하나 쓰겠다라는 거지. 여기 지금 이제 1,5를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5 되는 걸 찾으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A라고 쓸게. 요게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돼. 그럼 이제 보통 아이들이 당황하는 게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양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A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 방정식 풀 생각 해야 되는 거지. 빨리 방정식 풀 생각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원으로 푸는 거를 사실 좀 좋아하거든. 원으로 푸는 걸. 사인이 1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파이가 되거나 그 다음 또 뭐밖에 없니?
그치, 한 바퀴도 도는 수밖에 없잖아. 2분의 5파이.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얘가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 되겠네. 이거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가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사이클이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이게 2분의 2파이씩 도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4파이 A는 4가 되겠네. 4. 그래서 A 곱하기 B는 8인가? 최소값이? 맞니?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문제였고. 28번 얘도 이제 그래프 탄젠트는 우리가 많이 그래프를 그릴 일이 없어서 한번 나왔을 때 좀 제대로 그리는 게 좋을 거야. y는 탄젠트 파이 x랑 0에서 2까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10 x 더하기 n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대. 우리 0에서 2까지 탄젠트 파이 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탄젠트 그래프를 우리가 살면서 정확하게 그릴 일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참에 나온 김에 한 번씩만 그려보자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탄젠트랑 관련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내신 문제에서 탄젠트랑 관련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너네 지금 솔터고 2학년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전생에 나를 한 3번 팔아먹은 거야. 그만큼 탄젠트를 볼 일은 없다. 나오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문제집들에서도 탄젠트를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생소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놓으라는 거거든. 얘는 주기가 얘가 파이 x일 때잖아. 그래서 x는 1이 주기야. 그래서 탄젠트 함수 어떻게 그릴 거냐면 주기 x는 1을 구하면 쟤를 반씩 앞뒤로 쪼갤 거야. 반이니까 2분의 1씩 2분의 1 여긴 안 그릴게. 이렇게 쪼갤 거라고. 이게 주기 1마다 반복되잖아. 난 이걸 한 칸으로 쓸 거거든. 한 칸. 이걸 한 칸씩 써줘. 여기 1.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도 한 번만 해보면 여기 탄젠트 그래프가 원래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2까지 갈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탄젠트 파이 x의 0에서 2까지의 그래프가 되겠네.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n이 세 점에서 만나고 싶대. 얘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럼 한 번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보면 돼. 이게 지금 되는 거지.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으로 고정되어 있어. n은 변하고 있어, 그렇지? n이 뭐냐면 y 절편, 여기가 n이거든. 이 n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 n이 커지는 거고 점점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럼 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n의 최대값이 될 거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게 n의 최소값이 되겠지. 지금 0하고 이거 다 들어가니까 여기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 그럼 n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얘 어디까지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면 여기 지날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그때 값을 내가 n1이라고 할게.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 여기 이땐 0이네. 0. n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0까지 내려갈 수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이게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연습이 됐어야 되는 행동인 거지.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이할 건지. 그럼 여기 이건 0이라는 거 쉽게 나오고 2,0 지날 때는 그래서 2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 2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n은 3분의 20이면 되겠다. n1은 뭐 이거 쉽게 나오겠지. 그래서 n은 0에서 6까지 자연수 n의 최대값은 6이 답이 되겠다. 해결을 해주면 될 거고 29번이 이제 선생님 아까부터 얘기하는 이 정해진 값을 돌 때 정해진 규격의 값을 돌 때 계산할 때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요즘 내가 좀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29번 한번 볼게. 이게 이제 제일 공들여서 설명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 29번 30번이 지금 t가 0하고 3 사이인데 t가 0하고 3 사이다. 지금 상수 k에 대해서 t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 t는 x가 t에서 t 플러스 1이야.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 간격이 정해진 거. t가 변하는데 이 둘은 간격이 얼마니? 1이지 1.
1이야.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t 플러스 1이면 요게 1이라는 건 t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맞아? t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 이렇게 자가 있다고,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크기 1짜리 막대기가 t가 작아지면 점점 왼쪽으로 갈 거고 커지면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뜻인 거지. 이 간격이 1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야. 분명히 이런 거 숫자 바꾸시겠지.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 이 간격에 빨리 포커스를 먼저 맞추라고. 1이라는 거, 간격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기고 애들은 학교에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많이, 킬러 문제들을 많이 주니까 이제 우리 학원에서,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문제를 킬러 문제들을 변형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학원에서 킬러 문제, 변형 문제를 많이 만들거든. 그 내가 요 간격 문제를 싹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문제를 다 바꿨어 이렇게. 이 그만큼 유행해서 그래.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문제라서. 그래서 요거의 해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해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다. 그때 함수 ft가 어떻게 되냐면 1, 2, 0이 되는데 1은 언제냐면 t가 0하고 어떤 a 값 사이랑 a하고 b 사이일 때는 해가 1개고 t가 a일 때는 해가 2개고 b하고 3 사이에서는 해가 없대.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k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너네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아직은 이제 2학년이 막 된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지. 보통 킬러 문제들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다시 상황을 가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문제들이 어떤 식이 많이 나오냐면 그래프의 종류가 막 5가지에서 많게는 막 8가지까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게 상황이 막 5가지에서 8가지 상황이 그려져. 그럼 그 중에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콕 집어가지고 이걸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 이 상황 가정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당연히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모든 상황의 가정을 그리는 거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f의 최소값하고 g의 최대값이 같대. 1학년 킬러 문제야. 2차 함수인데 f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하고 gx 항상 0보다 커야 돼. 무슨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어. fx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위로 불러. 그래야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겠지. gx는 뭐란 얘기야? 위로 블록이란 얘기지. 근데 뭐래? fx의 최소값하고 gx의 최대값이 같대. 지금 여기가 gx의 최소값이고 여기가 fx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x축이 둘 다 접할 수밖에 없지. 맞아? x축이 둘 다 접해야 gx의 거꾸로 미안하다. 거꾸로 썼구나. 미안해. 이렇게 돼야 gx의 최소값 0, fx의 최대값 0으로 같아지겠지.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그럼 이제 지금 내가 저렇게 그러잖아. 저 상황에서 그림이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 gx가 왼쪽, fx가 오른쪽. 혹은 fx가 왼쪽, gx가 오른쪽. 혹은 둘이 같은 거. 이 세 가지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 중에 조건에 맞는 거 뭘까를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게 대부분의 킬러 문제들의 접근법인 거야. 그치? 조건을 보고 그래프 찾아야 돼.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는 경우를 나눠 나가는 거야. 그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킬러 문제들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보통 문제들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특이한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특이한 상황에서만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왜 그럴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fx랑 gx가 둘 다 접하게 만들었지. 접한다라는 거 되게 특이한 상황이잖아. 접한다라는 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야. 만약에 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fx의 최대값이
한 가지의 값으로 픽스가 안 되지.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상황이 나와. 그럼 문제를 만들 때 이걸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 넣어줘야 돼.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나 정하기 위해서. 그럼 문제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담백하게 말을 싹 다 빼버리고 이 말 한마디면 접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문제를. 다시 상황은 보통 언제 만들어진다고? 특수한 상황일 때 만들어져. 그런 말 들어봤니? 출제자의 머리 위에 있어야 된다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이게 수학 킬러 문제들의 특징이야. 대부분 99.9% 어디서 상황이 만들어진다?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상황이 세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 어디에 포커스 맞추라고? 특수한 상황에 포커스 맞추라.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보라고. 생각해봐. t가 a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고 t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아. a가 바뀌면 이거 상황이 계속 변하는 거야. a, b가 변하면.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추지 말라고.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추지 말라고. 같은 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 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결국은 내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 하나야. 저거를 맞추면 나머지 알아서 맞춰진다고. 이걸 찾으면 나머지 알아서 맞춰진다고. 봅시다. 우선 그림을 그려야겠지? 실근의 개수잖아. 해의 개수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필요해. 사인 2분의 파이 x, 주기가 얼마냐면 얘가 2파이일 때가 주기니까 주기가 4야. 주기가 4야. 그럼 나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 그릴 거야. 반 나누고 반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y는 k가 있어.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려볼게. y는 k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물론 밑에 있을 수도 있지. 우선 나는 일반적인 상황을 그리고 안 되면 밑에다가 옮겨볼게. 처음부터 두 개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되면 땡표고 안 되면 그때 바꿔보자. 그럼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t에서 t 플러스 1까지로 제한이 될 때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에서 간격이 1이 되도록 요 상황만 보는 거야. 딴 거 필요 없고 요것만 보는 거라고. 1인 간격만 딱 볼 거야. 근데 절묘하게 t가 a면 해가 몇 개 나오는데? 2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벗어나면 해가 2개가 절대 안 나오는 거야. 맞니? 잘 봐봐. 내가 t를 0에서로 잡아봐. 간격이 얼마라고? 1이라고. 0에서 1까지만 보는 거야. 딴 거 가려. 교점 몇 개 나오고? 1개지. 이 조금씩 움직여 볼게. 계속 1개지.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없어지지. 없어졌잖아. 교점 없잖아. 없어졌어. 다시 나오지. 점점 가면 여기가 1개야. 다시 없어졌지. 이 뜻이라고. 문제 이해됐어? 그럼 이제 특수한 상황만 보자고. t가 a야. a에서 a 플러스 1까지 요것만 오직 해가 2개라고. 봐봐. 교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해가 1개고 조금만 벗어나도 해가 1개고 오직 a일 때만 해가 2개라고. 두 근의 간격이 얼마라는 거야. 그거만 근데 다 푼 거라고. 두 근의 간격이 1이 아니고서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맞아? 그러니까 뭐밖에 될 수가 없겠어. 지금 이건 안 돼. 두 근의 간격이 1인 상황만 된다고. K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A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밑에도 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너무 밑에 갔다. 밑에서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고 딱 1의 간격에서 해 2개잖아. 둘 중에 하나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걸로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 봐봐. 밑에서 B에서 3까지 B에서 3까지는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봐봐. 여기가 지금 4거든. 무조건 3에서 4까지는 해가 몇 개가 나와?
한계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네. 오른쪽에서 3에서 여기까지 해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죠. 이 상황을 봐달라는 거야. 저 상황을 이제 가정했지.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두 근의 간격이 1이어야 돼. 생각해봐. 함수는 항상 대칭이잖아. 1에서 대칭이야. 얼마씩 간 거겠어? 2분의 1씩 간 거겠지. 얼마나 문제 갑자기 쉬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지금 생각해봐. A 얼마야? 2분의 1이야. B는 어떻게 될까? 봐봐. A에서 T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가 한 개의 마지노선인 거 맞니? 맞아? 이게 한 개의 마지노선이거든. 봐봐. 1이 이렇게 있어. 지금 교점 딱 두 개지?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한 개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 개인 거 맞아? 여기까지?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A가 그치? 맞지? A가 여기 여기 있어. 미안하다. 여기지? 여기고 여기가 B가 되겠네. A에서 B까지 T가 A에서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한 개의 마지노선이 T가 B일 땐 거거든? 그럼 여기다 B 집어넣으면 헷갈리는 거야. B보다 크거나 같고 B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한 개가 되는 마지노선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B는 어떻게 되겠니? 어디까지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요게 한 개가 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니까 B가 뭐가 될 때? 2분의 3일 때가 되겠네. 2분의 3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해가 있다 없다? 3까지 해가 없다고. 3까지 해가 없는 거지. K는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K 값이 나오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K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사실 뭐 킬러 문제 수준의 문제는 아닌데 킬러 문제 수준을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킬러 문제 보면 뭔가 싶어. 저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야. 사실 요즘이 아니라 몇 년 됐는데 한 4년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출제자들이 놓지 못하는 케이스거든. 간격이 1이라는 거가 이 간격이 1이라는 게 결국은 이 문제의 전부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0번 어려운 문제가 K가 2분의 1 안 되는 거 같아. K가 나 지금 T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여기가 2분의 1일 때가 Y는 K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 그럼 내가 K면 K 4분의 파이지 사인 4분의 파이면 K는 그러니까 K가 사인 4분의 파인데 내가 2분의 파이도 맞구나.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K는 2분의 루트 2다. 그 다음에 30번 대칭성만 잘 보면 되거든. 대칭성. 지금 이것도 이제 말을 좀 이해를 해볼게. 이게 변형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sin 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k까지인데 k가 0에서 2파이까지거든. 그러니까 맥시멈 2파이까지 보겠다라는 거네. 맥시멈 2파이까지 볼 건데 sin x가 sin x 더하기 코사인 8분의 파이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걸 보면 모의고사 문제 만드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교수님들이 만드는 건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떠올릴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지금 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k까지인데 어쨌든 k가 최대값이 2파이니까 그래프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 거니까 얘 이렇게 넘기면 sin x가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항상 대충 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그려버릇해야 정확하게 대칭성을 볼 수 있거든.
정확하게 대칭성을. 지금 한번 시험 볼 때 만이라도 그래프를 나처럼 이렇게 그려버렸으면 좋겠어. 0이 있고 항상 주기를 표현해. 2파이 표현하고 반으로 나누고 파이 또 반으로 나누고 2분의 파이 또 반으로 나눌 거야. 2분의 3파이. 나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한 칸, 두 칸을 더 가면 되겠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바운더리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항상 그려버려서 해야 돼. 항상 이렇게. 사인 x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그래프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게 관건이거든.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파이. 그러면 코사인 8분의 파이를 x축 대칭하면 되니까 코사인 8분의 파이를 잘 찍어봅시다. 그럼 코사인 8분의 파이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코사인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희미하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8분의 파이면 여기쯤 있겠지. 여기가 코사인 8분의 파이야. 요 길이라고 쳐볼게. 그럼 사인에서는 뭐랑 똑같겠니? 사인에서는 뭐랑 똑같겠어? 이거 대칭이잖아. 여기가 똑같겠지. 이거 얼마겠니? 요 길이 얼마겠니? 똑같겠지. 8분의 파이겠지. 맞아? 항상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될 거야? 2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 뺀 8분의 3파이가 될 거라고. 8분의 3파이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8분의 3파이랑 똑같아. 근데 여기다 쓰지 않을게. 왜냐면 난 지금 어차피 이거 x축 대칭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 x축을 대칭해봐. 여기쯤 이렇게 오겠지. 그럼 만나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다 찾을 수 있겠지.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x1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x2라고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x3라고 해볼게. 문제 풀 때 필요는 없는데 여기도 해볼게. 이거 x4라고 해볼게. 다 구할 수 있지. 요 간격이 얼마라고? 8분의 파이라고. 이거 얼마겠어?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라고. 다. 싹 다 8분의 파이라고. 이게 삼각함수의 대칭성의 중요성인 거지. 그러니까 x1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더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라고.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2분의 3파이에서 8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8분의 12에서 8분의 파이 빼니까 8분의 11파이. 이렇게 굳이 얘 구하자면 8분의 13파이. 다 구해지는 거지. 그럼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보다 작고 싶거든. 봐봐. 이거보다 작고 싶거든. 그러니까 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범위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2파이까지로 한다면 해가 두 개가 나오지. 두 구간이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요것만 있고 싶대. 해가. 오직 요것만 있고 싶대. 마이너스 파이에서 시작을 할 거야. x를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하나만 나오고 싶대. k가 대충 어떻게 있으면 돼? 대충 k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 한 개지. 맞아? k를 점점 키워봐. 늘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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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괜찮아. 어디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가는 순간 해 더 생기지. 맞아? k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8분의 11파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이 뜻이라고. 이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5파이에서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 해야잖아.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 얘가 마이너스 8분의 5파이고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고 알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라고. 여기는 뭐 알아서 맞춰줬겠지. 그래서 그래프 이것도 해석하는 문제잖아. 이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수학은 진짜 언어야, 언어. 언어가 안 되면 되게 힘들지.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변형할 거라고. 무조건 변형하실 거니까 29번하고 30번은 그래프의 상황을 좀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29번하고 30번은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테니까 그래서 변형 문제를 하나씩 줄게. 내가 오늘 모든 친구들은 미리 줬거든.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을 좀 해봐. 고민을 해서 풀어보고 선생님이 답안지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우리 직보 때 한 번 더 볼 거거든. 직보 때 한 번 더 볼 거니까 선생님이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우리가 이제 2학년이 100명이 넘어. 2학년이 100명이 넘어가지고 선생님들을 지금 우리가 2학년 배정받은 선생님이 나까지 이제 세 분이시니까 세 명이서 2학년을 돌리는데 장기고가 70명이야. 거의 70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장기고 아니 이거지. 3분의 2가 장기고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답지를 안 뽑았구나. 선생님 답지 뽑아줄게. 이 영상 끄고 답지